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에 살고 있는 41살 회사원입니다. 건설자재 납품 쪽으로 15년 넘게 일해온 흔한 가장이죠. 회사에선 과장 달고 집에선 아내랑 아들 하나 둔 평범한 남자입니다. 아내는 올해 40이 되었고 연년생으로 결혼해서 같이 산지 벌써 11년째입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리지만 성격은 또렷하고 유가며 살림도 처음엔 정말 잘 해냈습니다. 결혼 초엔 친정 엄마 도움도 거의 안 받겠다며 혼자 다 해보겠다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 아들 승찬이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얘가 정말 성격이 조용하고 순합니다. 혼자 조용히 책 보고 뭐 하나 시키면 말 잘 듣고 그냥 전형적인 엄마 말 잘 듣는 아이랄까요. 전 그게 감사했어요. 요즘 애들 사춘기 빨리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승찬이는 우리 말도 잘 따르고 아내랑도 사이가 끈끈해 보이니까요. 일은 바빴지만 저녁엔 항상 집에 오려고 애썼습니다. 공사 현장 대응 때문에 전국 돌아다녀도 저녁엔 전화라도 꼭 했고 승찬이 숙제 도와주는 거 그림같이 봐주는 것도 저한테 큰 낙이었습니다. 사실 전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저 가족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이고 싶었던 거죠. 근데요. 모든 게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올 3월부터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학원 그만두게 하자. 내가 직접 가르칠게. 전 당연히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잘 다니던 수학이랑 영어 끊게? 아내는 단호했어요. 요즘 학원 선생들 믿을 수 없어. 가르치는 것도 편차심하고 얘가 거기 가면 멍해져서 와. 차라리 내가 직접 붙어서 가르치는 게 낫겠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었죠. 아내는 학창시절 전교 10등 안에 들었다고 자부심도 있었고 전직으로는 예전에 초등학생들 과외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자신 있다면 나야 고맙지. 그런데 말이죠. 그 시점부터 아들의 성적이 이상하게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시험지를 집에 잘 안 보여줬고 가끔 들여다본 문제집에도 진도 표시가 엉망이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어느 날 주말에 책상 위에 놓여있던 수학 문제집이었는데 그 안에 있는 필기가 제가 아는 승찬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얘가 이렇게 정자체를 예쁘게 쓰던가? 이건 어른 글씨 같은데? 거기까진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다음 장엔 검은색 사인펜으로 칸칸이 별표를 쳐놓고 승찬이 잘했어. 라고 적혀있는 문장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요, 그 글씨가 제 아내 글씨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승찬아, 이거 너가 푼 거 맞아? 응. 그럼 이건 누가 체크한 거야? 이건 엄마 글씨 아니던데? 승찬이는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말끝을 흐렸습니다. 선생님이 해준 건데. 선생님? 어떤 선생님? 그냥 우리 집에 가끔 오는 수학 선생님.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선생님이 집에 온다고? 근데 엄마가 아빠한텐 말하지 말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 책가방을 뒤졌고 거기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오유일 수학 선생님 오후 5시 6시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회사에서 일하다가 몰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는 거래처 일정이 생겼다며 전화를 끊고 5시 10분쯤 우리 집 복도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낯선 남자 하나가 익숙한 듯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CCTV 화면을 수차례 돌려봤습니다. 남자는 정확히 5시 7분에 집에 들어왔고 6시 4분에 나갔습니다. 얼굴은 정면이 잘 안 나왔지만 키도 크고 헐렁한 셔츠에 백팩 하나 메고 있는 스타일. 무슨 과외 선생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수업이기만 할까?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장고에 맥주 한 캔 꺼내 앉아 조용히 휴대폰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며칠 후 아내는 여느 때처럼 아이 숙제 옆에서 앉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묻더군요. 엄마 선생님은 언제 또 와? 글쎄. 이번 주는 아마 한 번 더 오시지 않을까. 아빠가 오면 안 돼? 그건 안 돼. 아빠는 일하시잖아. 그 짧은 대화에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집에 오면 안 되는 수업, 그건 무슨 수업이지? 게다가 아이 앞에서도 아빠는 안 된다는 그 말투. 그날 밤 전 정말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 아들 수업에조차 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야 하나. 그리고 며칠 뒤 운명처럼 카톡 알림 한 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사 회식이 일찍 끝난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두고 주방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고 알림창이 떠 있었습니다. 태준쌤, 승찬이는 오늘도 너무 귀여웠어요.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편안해졌네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전 눈을 의심했습니다. 태준쌤?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입니다. 전 태어나서 우리 집에 오는 선생 이름도 연락처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편해졌네요. 는 또 뭐지? 마치 내가 옆에 없어서 더 나아졌다는 암시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전 조용히 그녀의 카톡을 열었습니다. 잠금은 없었습니다. 의심조차 안 했던 남편이라 그랬겠죠. 그리고 전 정말 혼자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태준쌤, 오늘은 도리어 내가 위로받는 기분이었네요. 유진 씨도 너무 지치지 마요. 제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승찬이한텐 이 얘기 비밀이에요. 휴키 아빠는 아직 우리 사이 모른대요. 우리 사이? 전 핸드폰을 던질 뻔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머리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전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태블릿을 켜고 모든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몰랐던 사이에 공인탐정사무소에 의뢰를 넣었습니다. 남자 이름, 얼굴, 전화번호까지 모두 확보하는데 3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가 예전에 같은 학원에서 일했던 동료 강사, 현재는 학원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과외 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남자는 미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아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뭐야? 누구? 네, 카톡에 있는 태준쌤. 우리 사이는 뭔데? 아내는 놀란 듯 했지만 금방 평정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너 폰 훔쳐봤어.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난 너랑 달라. 훔쳐본 게 아니라 확인한 거야. 왜냐면 지금 이 집에 도둑이 들어와 있었으니까. 그 말에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뜸 표정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네. 그걸 그렇게까지 뒤져서야 속이 시원해. 당신 요즘 이상해. 진짜로. 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꾹 참고 말했죠. 지금 누구한테 화내는 거야? 아들이 보는 앞에서 너랑 그 남자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래서? 너는 아빠로서 제대로 해준 게 뭐가 있어? 맨날 회사 핑계 피곤하단 말, 애 앞에선 늘 없는 사람이었잖아. 그 말에 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계속해봐.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대로 남겨둘 테니까. 아내는 그제야 당황한 듯 말을 멈췄습니다. 설마 녹음까지 해? 그럼 넌 지금 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넌 아빠 자격 없다 라고 말했잖아. 근데 나는 그 아들이 쓴 문제집에서 다른 남자 글씨를 봤다. 그게 어떻게 된 건지는 말 못하겠어? 아내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그냥 도움받은 거야. 나는 수업 받는 것도 몰랐어. 처음엔 진짜 공부만 하려고 불렀다고. 그럼 왜 내게 말 안 했어? 왜 애한테까지 아빠 오면 안 된다는 말까지 하게 했냐고. 아내는 벽에 기대며 숨을 몰아쉬더니 갑자기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마. 이번엔 끝까지 들어야 돼. 이번에도 내가 우울했다느니 스트레스 받았다느니 그런 얘기하려고? 당신은 왜 늘 이렇게 무섭게 굴어? 내가 뭐 대단한 잘못한 것처럼 몰아붙이잖아. 잘못이 아니야? 너 몰래 집에 남자 끌어들인 거, 애 앞에서 남편 무시하고 문제집에다 귀엽다며 감정 표현한 그 남자 놔둔 거. 그게 잘못이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문을 벌컥 열며 들어왔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고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태준 선생님이 우리 집 책장에 두고 간 거야. 아들이 내민 건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를 열자 승찬이 진도관리표라는 제목과 함께 날짜별로 아빠 X라고 적힌 메모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엄마 기분 저조함 위로 필요함. 오늘은 엄마 손등에 닿았음. 당황하셨음. 이런 메모들이 써 있었습니다. 전 순간 어질어질했습니다. 이거 애한테 보여주려고 쓴 거야? 아니면 둘이서 일기장처럼 쓴 거야? 아내는 수첩을 낚아채려다 멈췄고 아들은 뒤로 주춤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나한테 그랬어. 이건 아빠 알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선생님이 자꾸 우리 집에 오니까 나 그냥 아빠한테 말하고 싶었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종이봉투를 꺼냈죠. 내용 증명, 스크린샷, 과외비 입금 내역, CCTV 영상 캡처, 아이의 진술 녹취록. 전 이미 2주 전부터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아니, 이미 준비해야 했던 상황이었으니까. 다시 거실로 나와 말했습니다. 유진아, 난 내가 어떤 감정으로 그 남자와 연락했는지 중요하지 않아. 근데 넌 내 아이 앞에서 나를 쓰레기처럼 만들었어. 나는 더는 이 집에서 쓰레기 같은 아빠 노릇 안 할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아빠로서 해야 할 일만 할 거야. 그 이상은 없어.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바라보다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전 그 눈물조차 감정이 아닌 계산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조용히 하루 연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정장 윗도리를 다시 여미고 그동안 모아둔 모든 자료를 담은 서류 봉투를 들고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중 외간 남성을 반복적으로 집에 출입시키며 아이 앞에서도 남편을 배제하고 은밀히 관계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양육권 단독 요청.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력 충분합니다. 명백히 정서적 외도에 해당하고 아이 심리학적 혼란까지 발생한 상황이라 친권 및 양육권 단독 청구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혼 소장과 함께 내용 증명이 아내 앞으로 발송됐고 며칠 후 그녀에게 그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처럼 아이 방에서 책을 읽어주던 중 제가 거실에서 봉투 하나를 들고 조용히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이거 뭐야? 읽어봐. 아내는 봉투를 열고 이혼 청구서와 변호사 직인이 찍힌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들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이걸 진짜 접수했어. 그럼 난 내 감정에 휘둘리는 인형이 아니야. 그리고 네가 날 우습게 여긴 그 순간부터 우린 이미 끝났어. 승찬이는? 승찬이는 내 아들이야. 넌 그 아이를 방패 삼아서 남자 하나 집에 들이고 아이를 가르친다는 핑계로 날 자르고 심지어 아이 앞에서 내 존재를 지원했어. 난 이제 아빠로서만 남을 거야. 남편으로는 끝이야. 며칠 뒤 법원 조정기 일이 잡혔고 우린 그날 마주 앉았습니다. 법정 안에서 아내는 실제로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카카오톡 메시지, 집 출입 영상, 아들의 진술 메모, 이 모든 증거 앞에서 아무것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정서적으로 남편을 소외시키고 아이에게까지 감정적 혼란을 유발한 점이 명백합니다. 양육은 아이의 안정된 환경을 위해 부친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위자료는 2,500만 원 지급 명령을 내리며 재산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축소 조정하겠습니다. 판결문을 받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했던 모든 날들이 겨우 몇 장의 문서로 정리되어 나왔다는 사실에, 하지만 동시에 내가 더는 무기력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살게 된 지 한 달. 처음엔 어색했지만 요즘은 매일 아들과 저녁밥을 차려 먹고 같이 운동도 합니다. 아빠. 응, 요즘엔 나 아빠랑 있는 게 제일 좋아. 정말? 응. 예전에 엄마 말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가 더 잘 챙겨줬던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아들을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도 이제야 비로소 진짜 아빠가 된 것 같다.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남긴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감정은 조작할 수 있어도 기억은 절대 지워지지 않아.